우리 지금 어디쯤 온 거야? 다 와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 앞이다. 드디어. 너무 떨리네. 뭘 떨어? 형이랑은 연애할 때도 몇 번 봤었잖아. 그렇긴 한데 형님 되실 분까지 뵙는 건 처음이잖아. 와, 형님이래? 호칭이 그렇게 되나?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배우자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라던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호칭 참 그렇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형수님이 나이가 좀 어리셔. 형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이 형님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어리기에 이래? 형수님이랑 형이랑 띠동갑이니까 당신이랑은 7살 정도 차이 나겠는데? 그럼 진짜 어리시겠구나. 26살?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하면 맞동서라고 하긴 할 거야. 나도 나지만 그분도 형님 소리 듣기 민망할 수는 있겠네. 그래, 대충 동서라고 부르면 되지 뭘. 얼굴 좀 익히고 나서 편해지면 말해보지 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리네요. 뭘, 우린 몇 번 봤잖아. 근데 이렇게 둘은 처음이지?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여기가 제 아내 될 황윤서예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진아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들끼리 잘 해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33이에요. 어머, 정말요? 내가 저번에 한번 말하지 않았었나? 민준이보다 1살 어리다고. 그랬나? 왜 그러세요? 저랑은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저는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7살이나 차이 나네요. 너무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불편할 것까지 없는데 괜찮아요, 저는. 네, 저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런 건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언니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랬어요. 감사해요. 제 나이 때는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기분 좋은데요? 두 사람도 참 우린 넷이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고요. 좋지, 우리 셋이야 비슷한 연배기도 하고 몇 번 만나서 놀았으니 나름 친하다만. 윤서, 네가 진아랑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좀 잘해줘. 얘가 아직 어려서 이런 데 끼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이 사람 성격 되게 좋아요. 나이 차이 난다고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말고 언니 동생처럼 지내세요. 네. 언니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땠어? 뭐가? 형수님 말이야. 오늘 처음 본 건 형수님 뿐이니까. 되게 얌전하고 착해 보이시던데?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그 나이대 치고도 동안이셔가지고 새삼 나이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상상이 안 되긴 하던데. 진짜? 뭐야. 나도 알거든. 장난이야, 장난. 여보, 나는 형이랑 잠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가야지. 둘만 가게? 아들들만 가면 됐지. 뭘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가라 할까봐. 그렇게 안절부절 하지 말고 앉거라. 우리는 쉬자꾸나.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저희만 이렇게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됐다. 앉아서 다과나 하자. 아가, 내가 첫 명절이라 어색하겠지만 우리 집은 제사도 없앤 지 오래되고 해서 아들 둘이라도 산소 보내는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하느라 쟤네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서 손주된 도리는 하겠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제사는 아예 안 지내시는 건가요? 오빠 말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지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원래는 있었는데 여기 우리 첫째 며느리 들어오고부터는 없애버렸지 뭐니. 제사라는 게 원래 여자들은 고생만 하고 절도 못 올리고 하는 문화잖니? 우리 집 들어온 귀한 며느리들 생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서 진즉에 없애버렸다. 언니, 우리가 얼마나 시댁 복이 많은 집인 줄 아시겠죠? 이런 시어머니를 둬서 너무 행복해요. 거 봐라, 없애길 잘했죠? 그놈의 제사 여죽 달고 있었음 이렇게 귀여운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렇구만. 처음 없앨 때만 해도 하던 걸 안 하려니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없애길 잘한 것 같구려. 역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럼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다과상 준비해 올게요. 같이 가요, 언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으네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말도 마세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니까요. 언니도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그런데 혹시 언니라는 호칭도 괜찮은 건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네, 호칭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도 보고 계시니까 좀 그렇죠? 저야 좋지만 어른들께서 보시기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호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언니. 아, 방금도 언니라고 하셨는데? 아이, 자꾸 언니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언니 맞는데요, 뭐. 미안해요, 동서. 아, 그런데 호칭상으로 저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던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맞동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네? 그래도 이왕 하는 호칭인데 제대로 해야죠. 네? 형님이면 형님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애매하게 맞동서가 뭐예요? 제가 결혼도 2년이나 먼저 했는데요. 아, 저는 혹시나 나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저한테 형님 소리 듣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긴요. 혹시 언니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7살이나 어린 저한테 형님 소리 하는 게? 아니요.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쵸? 안 부를 거면 안 부르는 거지. 시부모님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부를 거면 호칭 제대로 해요, 우리. 네, 그래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뭘 이런 걸로. 아니긴요. 동서 지금 얼굴이 엄청 굳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형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자는 거지? 대신 제가 시댁 왔을 때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꿀팁이요? 다과상은 대충 차리고 저녁 준비나 같이 해봐요. 저녁은 오래 걸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녁은 나가서 드시자고 하시던데. 동서, 결혼 생활을 진짜 모르시긴 모르시네. 시부모님께서 외식하고 싶다고 하셔도 당연히 차려드려야지요. 게다가 동서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외식하자 할 때 진짜로 네 하고 외식해버리면 그 순간 그대로 시부모님께 찍히는 거예요. 아까 저 이쁨 받는 거 보셨죠? 제가 동서 목숨 살린 줄 아세요? 고마워요. 눈치가 없었네요, 제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동서도 예쁨 받아야 하니까.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요리랑 밑반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정말요? 그건 정말 꿀팁이네요. 아까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야, 이게 또 뭐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아이고, 번거롭게 일하지 말고 나가서 편히 먹자니까 기어이 저녁상을 차려오더구나.
음식 빛깔이 곱네. 요즘은 며느리들한테 밥 얻어먹기 힘들다던데 우리 며느리들이 참 솜씨가 좋으네. 동서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맛있는 한상 차려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다 동서가 한 거고 저는 옆에서 돕기만 했어요. 그래? 고마워라. 우리 집에선 명절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같이 한 거예요. 아이 참, 동서가 메뉴도 다 아이디어 낸 거잖아요. 누가 할 건 뭐가 중요하니? 그 마음이 예쁜 거지. 맞아요. 고마워요, 형님. 그렇게 말해줘서. 뭘요? 우리 돕고 살아요, 동서. 당연하죠.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동서 말이야. 나이 어린데 호칭은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하라길래 좀 그랬는데 내가 너무 꼰대 같은 건가? 좀 오해했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데?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더라고.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진짜? 와,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센스 있으시네. 그치.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선배라 그런가?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 그럴만하네. 음식할 때도 하나도 안 뺀질거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 게다가 마지막에 내 공으로 돌려주는 데까지 완전 감동 먹었어. 맞다. 당신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아까 그 밥상 말이야. 너무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당신이 한 요리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거나 못 드시는 것들 뿐이어서.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진짜라니까. 대하구이는 아버지가 새우 알러지가 있으셔서 못 드시고 닭볶음탕은 우리 어머니가 닭고기를 못 드셔. 설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기신 거야? 나한테는 소식해서 그러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이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상을 물릴 분들이 아니셔. 최대한 예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드신 걸 거야.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요리가 너무 입맛에 안 맞으셨던 건가 엄청 고민했어. 아이고, 미안해. 당신이 요리하게 될 줄 몰랐어서. 나라도 요리할 만한 메뉴 귀띔 좀 해줄걸.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상하네. 분명히 그 메뉴들은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했거든. 그래서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뭐? 진짜야? 못 드시는 음식 얘기해 준 걸 당신이 착각한 건 아니고? 절대 아니라니까. 못 드시는 음식 얘긴 꺼내지도 않았는걸? 나는 형수가 요리는 다 당신 아이디어였다고 해서 전혀 개입 안 한 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실컷 음식 한다고 고생해놓고 같이 했다고 강조해도 모자랄 마당에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게 고마웠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도 믿기지가 않네. 일부러 당신 찍히라고 그랬다는 거잖아. 만약 그런 거라면 진짜 너무한데? 그치? 설마 오해가 있었던 거겠지? 사람이 설마. 아무래도 찜찜해서 안 되겠네. 여보, 2주 뒤에 어머님 생신이시지? 그건 왜?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동서? 형님, 갑자기 온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저희 동네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아들밖에 없던 집에 며느리라곤 우리 둘뿐인데 친해지면 좋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나저나 지난주에 명절 끝나고 시부모님이 동서 칭찬이 자자하지 뭐예요. 어쩜 이렇게 입맛에 딱 맞게 상을 차리느냐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차려드릴 땐 손맛이 없다고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동서가 연륜이 있어서 그럴까?
엄청 맛있으셨나 봐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시부모님 댁 가면 저녁상은 동서가 차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아, 글쎄, 저보다 시부모님 입맛을 더 찰떡같이 맞추시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면서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뭘요? 다른 집안일은 몰라도 음식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달까?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댁이 좀 사는 집이잖아요.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미 잘 보이셔서 예쁨도 듬뿍 받고 계실 것 같던데 뭘 그렇게 연연해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부터 재산은 무슨 전 관심 없어요. 아이 참, 동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모르신다. 시댁살이가 다 재산 노리고 하는 거지 뭘 순수한 척을 해요? 이런 식이면 제가 예쁨 독차지해요? 뭐 시부모님께서 형님 예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전 괜히 저희끼리 경쟁하면서 시댁에 예쁨 받으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형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당연히 동서랑 같이 공평하게 예쁨 받는 게 좋죠. 아닌 것 같던데.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형님, 안 그래도 저 형님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네요. 그래요? 뭔데? 2주 뒤에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요. 형님이 어머님 좋아하시는 취향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취향이라면 꿰고 있지. 일단 어머님은 일식. 말씀을 왜 하다 마세요? 아, 그 전에 식당 예약은 누가 할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집 있으면 제가 해볼게요. 아, 그럴래요? 어머님은 중식 좋아하셔서 시댁 근처에 유명한 중식집 있는데 분위기도 괜찮고 맛도 좋아. 거기로 예약해주면 좋을 것 같네. 방금 일식 예약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나는 처음부터 중식집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들었는데 말이 잘못 나왔어요. 중식집 맞아. 그럼 선물은요?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선물은 따로 하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우 세트나 드릴까 하는데 동서는 뭐 준비하게? 첫 생신 챙겨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돈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D사 스카프 하나 봐놓은 거 있어서 그거 드리려고요. 뭐? 동서는 어머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네. 어머님이 얼마나 명품 보기를 돌보듯 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이상하네요. 남편이 분명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래서 아들들이 문제라니까요. 어머님 취향을 그렇게 모르셔서야. 저야 어머님이랑 백화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제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명품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선물로 챙겨드리는 것도 싫어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니까. 동서 완전 어머니한테 찍힐 뻔했네. 나 같은 형님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근데 형님, 왜 자꾸만 아까부터 반말이세요? 그거야 동서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형님인 것 같은데. 자꾸 어머님 취향이랑 반대인 것만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일부러 어머님, 아버님이 못 드시는 음식, 심지어 알러지도 있는 식재료로 요리하라고 하고 안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렇다지만 어르신들은 못 드시는 음식 억지로 드시다간 진짜 큰일 나실 수도 있는 거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또 도련님 하시는 말만 듣고 이러는 거죠? 도련님이 뭘 모르시는 거라니까. 그럼 어머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네? 어머님 다 들으셨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맞나요? 비겁하게 통화를 연결해 놓고 있었어요? 사실 확인만 하려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요?
제가 괜히 형님 말씀만 듣고 또 어머님, 아버님 못 드시는 음식 대접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진아야, 왜 그랬니? 어머님, 우리가 둘째 며느리 들어온다고 좋아하던 게 그렇게 셈이 난 게냐?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변함없이 절 예뻐해 주셨으면 해서. 그러기엔 내가 너무 많은 걸 들어버렸구나. 시댁살이는 재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어머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농담을 할 게 따로 있지.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구나. 잘못 들였어.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시끄럽다. 당분간은 내 꼴도 보기 싫으니 생일에도 찾아오지 말거라. 그렇게 겁도 없이 맹랑하게 굴던 어린 형님은 머지않아 시댁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러게 이상한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도우면서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시부모님에게 혼자 사랑을 독차지해보겠다는 과한 욕심이 부른 참사였을까요? 얼마 뒤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던 형님이었지만 얌전히 지내면 시부모님을 잘 설득해보겠다는 제 이야기에 그래도 시댁에 다시 발도장은 찍고 싶은 건지 지금은 쥐죽은 듯 조용히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 보였던 태도랑은 완전 딴판일 정도로 고분고분한 모습에 약간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적당한 때에 시부모님과 서운함을 풀어드릴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해요. 그것도 다 어린 형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33살 여성입니다. 현재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직 중에 있고요. 아이를 돌보며 예전 일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작년에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언젠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 저를 짐짝 취급하셨고 그래서 늘 눈칫밥을 먹으며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어렵사리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저는 철저하게 홀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길 몇 개월, 집에서 여느 때처럼 홀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정윤서, 너 집이야? 네, 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인가? 네, 그렇죠. 엄마는 제 나이도 모르세요? 야, 이년아, 모를 수도 있지. 그나저나 넌 독립 안 하냐? 이 나이에 무슨 독립이에요, 갑자기. 제가 독립하길 바라세요? 이제 너도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나이잖니? 밥도 해먹을 줄 알고 네가 혼자 씻지를 못해, 먹지를 못해? 그럼 독립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독립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살 집도 있어야 하고. 그것까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독립이야.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저 너무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나 부모님 참여 수업 말씀드리고 싶어도 저 신경도 안 쓰시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데 갑자기 독립까지 하라고 하시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말이 안 통하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 진정한 인생 공부야, 임마. 휴, 시간을 조금 주세요. 꼴의 생각 좀 한다 이거야? 엄마 오늘도 안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밥 먹고 자고 학교 가라? 귀찮게 하지 말고. 언제는 저 신경이나 쓰셨냐고요. 용돈은 바라지도 않아요. 집에 먹을 게 있어야 뭘 먹죠. 학교 급식으로 대충 때우는 거 몰라요? 그나마 급식비도 할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저에 대해 아는 게 있긴 하세요? 시끄러 이년아. 엄마 삼촌들이랑 놀다 들어가니까 너 알아서 밥 먹든지 해. 그리고 혹여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거든. 엄마 집 나간 지 오래라고 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뭘 이렇게 캐물어? 암튼 그런 줄 알고 끊는다. 엄마는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며 제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술집을 전전하며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을 한 푼 두 푼 노름을 하며 까먹으셨어요. 결국 공부를 하기에도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엄마와 연을 끊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어렵사리 돈을 모아 고시원 원룸으로 조금씩 집을 넓혀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만 원 벌기도 힘들었던 게 조금씩 금액도 커지고 악착같이 모으니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학업의 뜻이 있었지만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더 늦기 전에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큰 마음 먹고 학원도 끊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공부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에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운 좋게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윤서야, 요즘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며? 나는 그냥 개인 병원 들어왔어. 규모가 커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직 막내라서 그렇기도 하고 외울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학교랑은 비교가 안 돼. 그래도 할만한가 보다? 힘들다는 말은 안 하네. 너 교수님이 대학원 데리고 가려던 거 왜 거절했어? 차라리 대학원 가서 연구원이든 뭐든 하지. 그게 페이도 세고 좋지 않아? 당장 돈 벌어야 하는데 몇 년을 어떻게 더 공부해. 그리고 대학원은 생각보다 더 치열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긴 돈이 몇 배로 더 드니까. 그나저나 대학 생각난다. 난 작은 병원인데도 선배가 어찌나 갈구는지. 야, 말도 마. 어우, 진상 하나 있는데 전생이 무슨 원수를 졌는지 나만 보면 으르렁댄다? 너도야? 아, 그나저나 우리 대학 때 생각난다.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던데 너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예뻤거든. 이름도 같고 정이 같지. 그랬어? 아, 우리 조만간 한번 만나자. 너는 남자친구 생겼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아니, 여기저기 소개받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너도 그 병원에 의사랑 한번 만나봐. 에이,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딨어? 빨리 적응해서 자리 잡아야지. 그래. 아무튼 조만간 한번 보자. 응, 들어가.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서툴렀는데 대학 때 친했던 친구와 넋두리도 하고 가끔 만나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년, 2년, 연차가 쌓이고 저도 나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인연이 닿았어요. 동료 간호사의 소개로 만났고 가볍게 한두 번 차 한잔하던 사이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그게 지금의 남편이고 제 남편은 한없이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거부감이 들거나 싫어하실 줄 알았지만 시부모님은 되려 그런 저를 감싸 안아주시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그 이상으로 대우해 주셨고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시어머니와 백화점도 둘러보며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던 때였죠. 잠시 망설이시더니 돈 봉투를 건네주시며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딸이 시집 갈 때 보통 비상금 쥐어준다길래 내가 조금이나마 준비해둔 거야. 네, 이게 뭔데요? 헉, 어머니 이 큰 돈을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내가 갑작스레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돈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라. 자고로 여자가 살림을 하다 보면 남편 눈치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뒷돈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아요? 저 이거 못 받아요. 다시 넣어두세요. 그러지 말고 받아줘.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있을 텐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 어머니, 저도 돈 벌고 있고 꾸준히 저축해서 돈 모았어요. 그러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부담스러워하라고 주는 돈 아니다. 혹여나 그렇다고 해도 그냥 받아도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야. 네 돈은 네 돈이고 내가 주는 돈은 엄마가 준다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태하 그 녀석이 은근히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혹여나 속 썩일 일 만들까봐 눈치 보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덥석 주시다니요. 보답은 너희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보답이야. 내 딸이다 생각하고 아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아. 그게 보답하는 거야. 알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시어머니는 제게 친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자취방에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약 사서 집에 찾아오시기까지 하는걸요. 직업이 무색할 만큼 정말 아기처럼 소중히 대해주시는데 이런 따뜻한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고 고부지간은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희 시어머니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달라질 거라는 주변의 의견도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퇴근길이 찜찜한 거예요. 누군가 절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서워하고 걱정하니까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를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한 달 정도를 그러다가 수술 일정 때문에 딱 한 번 그러질 못했는데 제 앞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엄마가 찾아온 거였어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잔뜩 해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하며 술 냄새가 진동한 상태였죠. 저를 붙잡더니 혀가 잔뜩 꼬인 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엄마가 여길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냐는 눈치네. 어떻게 왔는지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은데 돈 좀 모아뒀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돈 이야기예요? 돈 있으면 어쩔 건데. 어쩌긴 너 내가 낳았으니까 가진 돈 있으면 5천만 원만 내놔.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당신이 뭔데? 낳기만 했지 신경이나 썼어? 인연이 말본새하고는? 너 엄마한테 누가 그 따위로 말하래? 가진 거 있어 없어? 없고요. 있어도 안 줄 거예요. 줄 이유도 없고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니? 이제는 효도 좀 하고 살아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돈 타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효도까지 하라고? 당신이 엄마 노릇을 하기나 했어? 내가 아는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그러니 당신은 뭣도 아니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꺼져. 갑작스러운 친엄마의 등장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매몰차게 대하니 제 뺨을 가차없이 때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본 뺨에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뒤통수가 엄청 따가웠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딸년이 엄마 버린다고 온갖 생쇼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저는 제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찾아와 제 이름을 팔며 진료를 보고는 진료비 할인되는 거 아니냐며 진상짓도 하고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도 걸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더군요. 며칠 동안 참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당직이어서 저녁에 퇴근하고 잠시 의국에 들렀죠. 자기야. 자기도 들었겠지만 로비에서 난리 치던 여자 있잖아. 아, 술 냄새 풍긴다던 그 여자? 그 사람 사실 내 친엄마야.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나랑 인연 끊고 살았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나 찾아와서는 돈을 요구하더라?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병원에서 난동 부리는 것도 그 이유고? 말로는 제외하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보기엔 목적은 돈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찾아와서 돈 달라는 게 영 찝찝해서 말이지. 당신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수치스럽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일까봐 겁났어. 병원 사람들한테도 사실대로 말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나만 병신될 것 같아서.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내가 장모님 한번 만나볼게. 뭐? 당신이 엄마를 왜 만나? 그러다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래봤자 뭐 어쩌시겠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잖아.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하려면 이참에 해야지. 내가 만나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갈까봐 난 그게 더 걱정이야. 내가 소문 안 돌게 잘 정리할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어.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친엄마를 만나고 난 뒤 할 말이 있다며 시어머니와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 들을수록 민망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친엄마는 여전히 술과 노름에 빠져 살고 있었고 재혼까지 했었더군요.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돈 필요해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름판 사람들과 짜고 저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어요. 저를 만나고 난 뒤 그 사람들과 모종의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남편이 친엄마의 뒷조사를 하면서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떠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장모님 만났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더라. 나한테도 돈을 요구하시더라고. 뭐? 엄마가? 아 진짜. 어떻게 끊어내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애초에 돈 노리고 접근한 분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당신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엄마라고 부르기도 아까워.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서 태어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야. 답이 없다. 답이. 세아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우린 이미 가족이다. 어차피 같이 헤쳐나가야 할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단단히 먹어. 내 어머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원하면 김 기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경호원이라도 붙여줄게. 그리고 우선 병간에서 며칠 쉬어. 그래라. 너 지금 많이 지쳐 보인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츠츠. 우리가 모든 걸 안 이상 너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너 할 일을 해. 네, 그럴게요, 어머니.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저도 당황스럽고 어이없지만 어머니랑 태아 씨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오히려 고맙구나. 필요하면 너희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휴직 처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네, 저는 든든한 두 사람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가족 같지도 않은 친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마음이라도 든든하니 한시름 놓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엄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미친 듯이 보내는 메시지에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야, 생각은 해봤어? 너 돈 없는 거 아니지? 얼마 전에 네 남편 찾아왔더라? 보니까 있는 집 자식 같던데 잔말 말고 지금 당장 5천 보내. 내가 왜 돈을 보내야 하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죠?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신고? 까짓것 해봐. 내가 협박을 했니? 뭘 했니? 낳아준 값 받겠다는데 내 권리 찾지도 못해? 권리요? 웃기는 소리 하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내가 어두운 사람들을 좀 알거든. 태어나게 해준 게 어딘데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년아. 답답하네요.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쯤 됐으면 알아들으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네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던 것도 다 내 덕인 거 몰라? 네 그 반반한 얼굴로 있는 집 자식 꼬셔서 결혼하는 것도 다 내 덕이라고.
20년 동안 뭐 하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서 뻔뻔하게 엄마 타령을 해요? 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됐지? 그러니까 5천만 원 보내라. 필요 없거든요. 연락 차단하겠습니다. 이래서 딸년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깐. 결혼하더니 출가회인이라 이거냐? 키워준 은혜를 알면 엄마한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이 싹수 노란 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진짜 싹수 노란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뭐? 인연이? 진작에 나타나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엄마 취급을 해줬을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꺼져요. 매섭게 쏴붙이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며칠 동안 연락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외출을 하고 왔는데 글쎄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있었고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시점에 눈을 떠보니 웬 창고에 묶여 있더라고요. 인기척이 나자 친엄마와 남자 몇 명이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몽사몽인 저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보면 모르니? 창고잖아.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너 결혼할 남자 아주 대단한 집안이던데? 병원장 아들이라니 역시 내가 딸 하나는 잘 낳았어. 그 사람한테 손 하나 까딱하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죽일 수는 있고 두 손 두 발 다 묶였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죽인다 그래? 이거 당장 안 풀어? 당신 이거 엄연히 범죄야. 납치에 감금해. 엄마가 자식 훈육 좀 한다는데 뭐가 범죄야? 말 조심해. 진짜 당신은 미쳐도 한참 미쳤어. 적어도 날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뭐가 어때서? 네 남편한테 연락해놨으니까 곧 올 거야. 뭐? 네 몸값이 꽤나 비싸. 내가 현금으로 2억 가져오라 했거든. 곧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지 뭐. 너 까딱하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자 우리 딸. 두어 시간쯤 흘렀을까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문틈 사이로 보니 남편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목걸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놨거든요. 남편은 진작에 제 위치를 알고 있었을 테고 때맞춰 친엄마가 연락을 하니 이때다 싶어 들이닥친 겁니다. 경찰들이 많은 쪽수로 들이미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방 잡혀버리더라고요.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와중에도 친엄마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친엄마는 폭행 및 감금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사기죄, 상해죄 등 온갖 죄목으로 재판받게 되었어요. 이미 노름판을 전전하며 지명수배를 당한 탓에 합의고 뭐고 바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장에서 친엄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저를 향해 비난 섞인 말을 해댔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없어?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야. 싹수 노란 게 뭔지 보여준다고 했지?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 인연.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이 엄마를 버려? 버리긴? 20년 전에 이미 날 버린 건 엄마야. 그러니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마. 너 따위를 낳는 게 아니었어. 잘난 집에 시집 가면서 이 엄마 하나 못 건사해. 네가 사람이야? 그러는 그쪽은 사람이세요? 신성한 재판장에서 진상 피우지 말고 죗값이나 달게 받으세요. 나 알코올 중독자야.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내가 엄마로서 널 훈육한 거지. 이게 뭐라고 재판까지 받아야 해? 듣자 하니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적어도 엄마면 새끼 걱정은 해야지. 알코올 중독? 어따 대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알코올 중독이면 납치하고 돈 뜯어내도 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내 딸한테 내가 훈육한다는데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말을 바로 하세요. 아줌마 아니고 윤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이기 전에 내 딸로 받아들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도 없어.
더 이상 자식 힘들게 하지 말고 지은 죄값 달게 받을 생각이나 해요. 더 할 말 없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하고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럼 부디 잘 사세요. 야, 이 미친년이?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년아. 야, 친엄마는 자신이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감형받으려고 애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제출하니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는 중형인 1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나중에라도 찾아오지 못하게 주소지 열람 제한,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신청을 걸어버렸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엄마에 대한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했고 현재 쌍둥이 출산해서 열심히 육아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사진이에요. 매번 이렇게 안 보내줘도 되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 강아지들 보러 가는 건데. 저도 어머니 뵈러 가야 하는데요. 어제 애들 접종하러 병원 다녀온 게 유일한 제 외출이었어요.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예쁜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귀여울꼬. 뭐야? 왜 나만 빼고 둘이 말해? 당신 오늘 바쁘다며. 어머니한테 아기들 사진 보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못 보는데 이렇게라도 봐야지. 얼마나 귀엽니? 세아가 많이 피곤하지? 어차피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애들 낳기 전에 일이 해결돼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끼,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다 생각하고 잘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아가들이랑 잘 지내보자. 자기야, 나도 잘할게. 오늘 급한 일정 다 끝냈으니까 일찍 들어갈게. 먹고 싶은 거 없어? 몸보신하게 삼계탕 같은 거 사 먹여. 아무렴 어때요? 전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 제일 맛나는걸요? 호호 그러니? 코로나 좀 나아지면 내가 맨날 가서 해줄게. 제 기막힌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닌가요? 자식이나 부모나 서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훌훌 털어버리고 아가들과 마음 맞는 시댁 식구들과 평생 행복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조금 이기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해요.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님도 아니고 가까운 절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니 저처럼 모든 근심 걱정은 내던지고 마음 편안한 인생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